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2018년 마지막 시험 12월 2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학우님들께서요, 이번 시험 마지막이라고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고, 쌤, 이번에 합격 못하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요. 자, 이번 시험 딱 보고 쌤은 웃으면서 나왔어요. 아,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커스 교재보다는 훨씬 많이 쉽게 나왔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듣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1번부터 45번까지 먼저 어휘를 쭉 한번 훑어보거든요. 이번 어휘 중 거의 어휘 없었어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HSK 사급에서 배웠던 어휘들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무난하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부분, 2부분, 3부분 골고루 난이도 중 정도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가 쉬웠으면 독해 쓰기는 좀 많이 쉽게 와닿거든요. 특히 듣기 제2부분 계속 우리 1부분 독해 부분 문제 쉬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항상 쉬운 단어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우리 북경 오리고기 가오이아가 나올 정도로 쉬웠고, 그 다음에 독해 제2부분 3부분 중중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쓰기예요. 근데 쓰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쓰기 제2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번 단어 너무 쉬웠고 선생님 기출 단어에서 다 나왔어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우와, 선생님 소름 돋았어요 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나왔네요. 자, 듣기 어떤 예문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어휘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책을 빌리다 지혜수 나왔었어요. 자, 두 번째, 따이상자오찬.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따이상자오판 느낌 오죠? 자오판이 아침이에요. 판 대신에 조식이라고 해서 자오찬, 우찬, 완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아침밥을 들고 가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반, 후, 자 선생님 말 맞죠? 어휘 쉬웠죠? 어휘가 쉬우면 듣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을 만들다, 그 다음에 쪼어, 빈간, 비스켓을 만들다 이런 것들이 술목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덥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天气很热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언어가 유머러스예요. 재밌어요. 유엔, 요모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답되는 것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와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나왔고, 듣기 시험에 나오는 4급 기본적인 어휘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똑같이 나왔어요. 바로 들으면 정답을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 정도 충분히 쉽게 빨리빨리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주요 단어비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는요, 자주 출제되는 수어와 목적어의 호응구조가 있습니다. 선생님 총평하기 꼭 보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년 1월에 시험을 보실 거면 11월, 12월 3개월 정도는 보십시오. 선생님이 왜 총평 강의를 봐야 되는지 오늘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다음 달에 시험에 이번 달에 나왔던 어휘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지난달에 선생님 총평 강의 이런 걸 넣어드렸습니다. 이름조 동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들다, 다이, 여러분 이번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전에 있는 총평 강의를 보면서 다음 달에 어떤 어휘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술, 목의 호응 구조를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수 나왔어요. 장소 어딜까요?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빌리다 지혜수. 자, 여러분 타이상 자오차는요. 이 사람이 우리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 좀 이따가 선생님이 3번에서 알려드릴 텐데 신체 검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을 거니까 건강검진 후에 아침밥을 좀 들고 갔다가 드세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따이상자오찬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와, 당신이 만든 이 비스켓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만드는 방법이 나와서 그대로 했어요. 자,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과사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런 술목의 형태를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쪼어빙간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만들다, 반, 후, 저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술목의 호응, 구조로 어휘를 외워주셔야지만이 정답도 올바르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엄마, 지금 짱 아이가 집에 오셨는데 언제쯤 오세요? 그러니까 곧 집에 도착할 거야. 여러분 집에 도착하다 따오지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 快什么什么了까지 나와서 엄마는 곧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가 정답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 완청이라는 사고법위 아시죠? 임무를 완성하다 완청任务 그러면 숙제를 완성하다 완청 作业 제때 숙제를 완성하겠다. 완청 作业 按时完成作业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주어와 수어의 호응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와 수어와의 호응 구조라는 것은 보통 상태와 상황에 관련된 문제의 유형의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날씨가 춥습니다. 天气很热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어가 유머러스합니다. 语言幽默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 뭐죠? 모를 수 있네요. 잎이 뭐라고 할까요? yes. yes가 황, 노래졌어요. 잎이 시들어질 때 여러분 색깔이 노래지잖아요. 바래지잖아요. 그래서 아, 잎이 왜 이렇게 노래졌죠? 그럼 이 지금 나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문제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yes, 황러 이게 정답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에어컨을 여름에 트는 것은 몇 가지 좋지 않은 게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땀을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않으면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는 너무 낮은 온도로 켜지 마라 라는 이런 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温度别太低了 여러분 온도가 너무 지금 낮춰져 있어요. 그럼 온도 너무 낮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기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화 잘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좋은 듣기의 스크랩 내용들을 외워놓다가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좋은 예문들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温度别太低了까지 이런 좋은 문제들.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호응 구조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축약형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자,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축약형 요 몇 달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호하다 뭐 있어요 여러분? 保护 환경에서 환경을 보호하다 하라고 했을 때 环保 이렇게 축약형으로 씁니다. 环保 장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굉장히 환경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십니다. 심지어는 뭘도 사지 않냐면 우리 생수, 광천수도 사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컵을 들고 다닙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保, 정답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带上早餐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신체 검사라고 했을 때身体检查의 축약형 体检 이런 것들 듣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생소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体检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책을 빌리는데 2층에 있는 곳의 책은 못 빌립니다. 외부로 빌려서 나갈 수 없습니다. 외부 대출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外界不允许外界 여러분 선생님 지금 듣기 강의해드리는데 마치 시험 보고 계시는 것 같죠? 不允许外界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아, 外界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축약하여 사용되는 어휘들도 있고요. 생소한 어휘들도 있다라는 거죠. 外界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라는 단어는 알 거예요. 이 초 어디서 배우셨어요? 담배를 피다, 초이엔 이런 초는 뽑다, 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시간 시간을 뽑다. 자, 이 예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만약에 샤오장은요 부모와 적게 연락을 합니다. 자, 불일치였어요. 왜? 샤오장은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에게 초시간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하고 만약에 바쁜 일이 있으면 문자로라도 미리 부모님에게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일치함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시간 다소 우리 4급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办护照 비자를 만들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왜 지금 이걸 넣어드렸냐면 비자를 만든다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10일 걸려요 라고 했을 때 需要10天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需要10个工作日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工作日는 뭡니까 여러분? 업무하는 날. 그러면 10일에 업무하는 날이 필요하다. 需要10天을 10个工作日 너무너무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을 10个工作日라는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총평 강의가 의미가 있겠죠? 자, 마지막 아까 여러분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앞으로 제때 숙제하고 이제는 우리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도 적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약속은 꼭 지켜. 여러분 중국어로 이 약속은 꼭 지켜를 뭐라고 했냐면 말한 것을 해야 된다. 说到做到. 너무 좋죠.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말은 해야 돼. 说到做到. 说到做到. 이런 다소 생소한 어휘들이 몇 개 나왔다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듣기는요, 정말 여러분께서 해커스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듣는 연습을 하시되 전체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무엇이고 마땅히 어떤 제시어를 들을 수 있는지를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크랩 내용들을 술목 위주로 항상 술목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과 그리고 비자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들 정리하시고 그렇죠? 만약에 슈퍼 가서 물건을 살 때 나올 수 있는 어휘들 이런 상황별로 나올 수 있는 어휘를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4급에서 아니요. HSK 공부에서 어휘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어휘는 어휘만 외우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예문들을 꼭 같이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위해서 여러분께 조금 난해했거나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과 내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독해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독해 제1부분은요. 굉장히 쉬웠는데요. 비교적 대다수 쉬운 문제가 나왔고 동사, 명사, 형용사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요.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사와 그리고 양사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떤 어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총평 강의 보실 때 이런 어휘들을 딱딱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읽지 못하면 아는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음,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도 출발할게요. 가오야?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사극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자랑거리. 그래서 만리장성, 장청 이런 거, 만두, 饺子, 그 다음에 이번에 역시 경극 또 나왔어요. 경극은 지겨워요. 그렇죠? 진주 이런 거 나오고요. 북경 가면 꼭 카오야를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카오야 맨날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중국 공부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한 5개의 이런 어휘들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 오리고기 나왔어요. 카오야 품사가 중요합니다. 명사.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发展 발전하다 동사. 激动 감격하다 형용사. 困难 여러분 困難은 원래 형용사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명사로 시험이 나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困難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을 이야기할 때 탕이라는 양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독해 제1부분 우리 서술문에서 나왔고요. 우리 대화문에서는요. 개최하다, 举办 동사. 그 다음에 종종 부사 나왔네요. 왕왕. 그 다음에 야근하다 읽어보세요. 지하반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부사 나왔습니다. 뜻밖의, 竟然. 자, 이 부사는요. 선생님 학생들한테 듣기 할 때 무조건 나오는 부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듣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사라는 거, 이게 나오면 1월 달에 듣기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묶어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竟然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결과, 结果 명사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시어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제시어들 중요한 이유 쌤 또 한번 거듭 강조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어휘들이 어디 나올 수 있다? 다음 2019년 1월 12일 시험에 우리 다양한 듣기나 독해나 쓰기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꼭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제 이 부분에는요.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호응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고작 나와봤자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但是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작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然后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지시대명사의 사용이나 아니면 이 원인과 결과 아니면 동작이 세 개 있는데 일어나는 순서대로의 나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 해커스 교재가 아주 조금 일반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공부하셔야지만 실제 시험 갔을 때 여러분 시간 배분도 될 수 있고 쉽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재만 가지고 충분히 훈련하셨다면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풀어내셨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지 3부분에는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스하이,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회에 관해서 단문이 나왔는데 사회에는 왜 동식물이 적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함량이 높아서 소금이 많아서 이런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위치가 정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딱딱 잡아오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러한 특정한 지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부모가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아이에게 한 번 만들어지는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우므로 아이에게 일찍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게 나왔었어요. 중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데요. 어떤 얘기가 유행하냐면 한번 볼게요. 再不出去看看等老了走不动了就来不及了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나가서 보지 않으면 等老了走不动了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就来不及了 그때는 이만 늦었을 거야. 이런 마치 무엇을 연상합니까? 여행 광고 같은 그렇죠. 홈쇼핑에서 여행만 하실 때 지금 안 가시면 나중에 못 가세요. 막 이런 일부의 하나의 대화일 것 같아요. 지문에서도 그랬어요. 마치 이거 여행 마치 가라는 것을 건면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은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단문의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은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보시기 조금 어려웠고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제 3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독해는 40문항인데 40분이에요.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독해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철저한 시간 배분이 안 돼서 실패하세요. 선생님 말이 100% 맞을 거예요. 선생님 시간 맞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독해 제1부분은 10문항이지만 5분 내에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해 제2부분은 7분. 그럼 여기에서 아껴진 우리 8분 정도를 독해 제3부분에 할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40분 안에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를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듣기 스크랩 공부하는 것처럼 역시 여기에서 수어를 찾아서 핵심을 찾아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보니까 하나의 지문의 수어는 고작 많아봤자 4개에서 5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4개에서 5개 되는 정확한 수어를 빨리빨리 찾으면서 정답을 찾는 연습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독해라고 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빠른 속도로 수어 잡는 연습들, 키워드 잡는 연습들만 해주신다면 이런 독해가 돼야지만 듣기에 가서도 내가 빨리빨리 키워드 잡는 연습들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쓰기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역시 특수 문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받자문, 겸어문, 조념문, 연동문 총 4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6문항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 총 5문항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쌤이 쓰기 제2부분 조금 전에 앞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쉬운 단어가 나왔으면 쌤이 심지어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 있는지 보세요. 금지하다 누구 있어요? 진주. 선생님 배웠던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금지하는 거 나온다 그랬죠? 그럼 뻔하죠, 뭡니까? 진주, 지지신车이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 한번 읽어보세요. 차이점, 취비에. 쌤하고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2개 핸드폰이 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 이 2대의 핸드폰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这两台手机
没有什么区别. 정답이 딱딱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다. 선생님 이거 2개월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2018년에는 이름절 동사가 핫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절 동사는 다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다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모건 답안은 그들 두 사람이 그들이 소파를 거실로 들고 옮겨 나갔다. 他们把沙发抬到客厅了. 근데 선생님이 정답은 해커스 교재도 있었기 때문에 해커스의 예문도 넣어드렸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총평이 왜 중요하냐면 몇 개월 전에 우리 요가를 하고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작이 나왔어요. 动作.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발레를 하고 있네요. 발레를 빨레우라고 하는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제시어가 중요해요. 비아오준, 표준적이다란 말이겠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선생님 총평을 통해서 动作 정리해드렸으니까 동작이 표준적이네. 动作标准 이것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쉽죠. 선생님 만두 나온다 그랬죠. 만두 나왔었어요. 饺子.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제가 만든 만두 좀 드세요. 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쓰기제 1부분 기출 문제예요. 大家快来尝尝我做的饺子. 정말. 그래서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학우님들께서는 아마 쓰기제 2부분 너무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써서 나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6대 문장 성분에 관련 문제들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읽어보세요. 맛, 味道. 没那么苦. 여러분 쿠가 뭐예요? 써요. 그렇게 쓰다. 没라는 부정부사 나왔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대요. 자, 더 나왔으니까 그 뒤에 누구 연결? 명사. 这碗中药. 여러분 중약은 뭡니까? 한약. 한약은 그릇이 담겨져 있으니까 완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 이미 수로가 누가 있어요? 쿠가 있으니까 쿠를 수로 자리에 넣으시고 뭐가 쓴대요? 주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 수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럼 정답 뭡니까 여러분? 주술 잡으시고 맛이 쓰다. 그런데 어떤 맛? 관용어 딱 들어가고 이 한약의 맛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这碗中药的味道没那么苦. 형용사 수로문이었습니다. 这碗中药的味道没那么苦. 이렇게. 이번에는요, 여러분 덩어리가 굉장히 쉬운 덩어리가 같이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또 나왔어요. 많다라는 형용사죠. 자, 구리 뭡니까? 동사입니다. 격려하다. 儿子, 아들을 격려하다. 交朋友, 역시 술목이네요. 친구를 사귀다. 그 다음에 무친, 어머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시어가 딱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긴 목적어가 누가 있는데 여러분? 격려하다. 이게 긴 목적어죠. 긴 목적어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주, 술, 목으로 완성된 문장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격려했어요. 아들이 무엇을 하도록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친, 구리, 儿子. 이 아이가 뭐 하는데 여러분? 친구를 사귀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고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서 뚜어의 위치를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뚜어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가 과연 문장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형용사는요. 첫 번째 문장상에서 수로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수로로 못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수 없네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 더와 함께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관용어의 역할을 하거나 네 번째는 이 정도보호와 정도보호로서 쓰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더와 함께 뭘로?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쌤 더 없는데요? 자, 앞에 이름절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더 쓴다, 쓰지 않는다, 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형용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다, 多交朋友 이런 것들이 구리 이하에, 儿子 이하에 긴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리 이하의 목적어가 주술목에 가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분석해 내셔야 되겠고요. 쌤이 왜 이 문제를 선별해서 드렸냐면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항상 나옵니다. 일반 동사가 나오기보다는 동사의 특징에 관련된 제시어가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동사의 특징들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친, 구리, 얼스, 多交朋友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특수문형으로서 받자문, 겸어문, 조념문, 연동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인문 한번 보실게요. 받자 구문 나왔습니다. 바 뒤에는 누구 나와야 되겠고요. 대상 나와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환, 그럼 쌤 이거 하이 아닌가요? 여기서는 돌려주다라는 환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주다? 황계의 방동 사급어휘겠죠. 집주인에게 돌려주다. 자, 방문钥匙 뭡니까 여러분? 집 문의 열쇠. 여러분 방문 모른다 쳐도 그 뒤에钥匙이 있기 때문에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바 뒤에 명사 누구 있어요? 바바바. 방문 钥匙 아버지가 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구체적인 동사 갑니다. 환, 그대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돌려줬다. 이런 부분이 어려울 텐데 하나의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 제일 끝에 이미 받자 구문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빠바바 房门钥匙还给房东了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자 구문 지지난날에도 항상 나오는 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빠바바 房门钥匙还给房东了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되돌려주다 황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오칭 뭐죠? 동사입니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를 초대하다. 워 나왔어요. 취 동사입니다. 가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 참관하다. 무엇을 참관할까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我的新家 나의 새집. 여러분 동사 몇 개예요? 3개네요. 그럼 일어나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서 참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초대를 하고 가서 참관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 연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초대를 했어요? 내가 그를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 제가 그를 초대해서요. 우리 집을 가서 참관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我邀请他去参观我的新家 연동문. 동사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고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주어에 일어나는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邀请去参观였어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원래는 어려워요. 자, 누가 나왔어요? 让别人.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누구 있습니까? 羡慕. 여러분 이미 하나에 이렇게 덩어리로 나왔어요. 이미 랑에 대한 교본문이 통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느 자리에만 넣어주면 될까요? 순어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것 자체는. 자, 근데 주어가 뭘까요? 주어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달에 분명히 총평 강의 때 이랬어요. 그들 부부의 관계가 점점점 좋다? 아니라 그랬어요. 자녀가 태어나고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점 멀어졌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관계 사이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들어간다? 간칭이란 제시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총평이 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온 어휘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듣기에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수로 자리에 나왔으니까 주어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남은 건 누구 있어요? 예예 나왔고 더 나왔으니까 명사 허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주어는 뭡니까? 간칭 이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부럽게 한다. 부러웠게 한다. 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누구누구와의 사이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관계는 사이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관형어가. 그래서 예예和 奶奶的感情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럽게 합니다. 그만큼 친하거나 사이가 좋다는 말이겠죠. 爷爷和奶奶的感情
很让别人羡慕까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우님이 쌤한테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헌을요 어떻게 배웠냐면 원래 겸어문과 연동문에서는 첫 번째 수로 앞에 부사가 들어가야 되나 정도 부사는 두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어법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하나의 단어로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만약에 시험에 헌이 분리되어 있다면 몇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수로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붙어져 있을 때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爷爷和奶奶的感情很让别人羡慕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어문, 연동문, 우리 받자 구문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쓰기 우리 2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이상한 이례적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쌤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상신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상심하는 게. 근데 그게 2개월 전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총평에 2개월 전에 나왔던 것들이 참 이례적인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나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내년 1월, 12월 시험 보시는 분들 미리 나왔던 단어들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요즘에 그런 출제 경향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왔던 거, 2, 3개월 안에 나왔던 것들을 더 복습을 하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매치하셔서 문장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듭 강조해 드리려고 넣어드렸습니다. 자, 해커스 교재의 학교비 제7번에 쓰기 파트에 보시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쇼파를 들고 나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해커스 교재에 있는 예문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他们把沙发抬出去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들이 쇼파를 들고 나갔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2개월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 시험 준비하실 때 출제된 문제들을 더 공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 몇 개월 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가하고 있는 동작. 그런데 제 시험에 싹 바꿨다는 거죠. 标准 나왔어요. 표준적이다 형용사네요. 자, 여러분 쉽게 가십시다. 그의 동작이 뭐 발레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의 동작이 아주 정확해라고 했을 때 他的动作很标准 쉽게 가십시다. 근데 쌤이 일부러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넣어드렸습니다. 비록 이 몇 개의 동작이 어렵지만 그렇죠. 이게 해커스 교재에 있었어요. 우리 독해 파트. 그래서 이 몇 개의 동작이 어렵다. 这几个动作很难. 그럼 앞뒤의 상반관계 우리 독해책 이 부분에 많이 나왔던 거 비록 이 몇 개의 동작이 어렵지만 虽然这几个动作很难 근데 그녀가 진짜 정확하게 잘해요. 선생님이 일부러 정도보 넣어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但她做得很标准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합니다. 做得很标准 做得很标准 이렇게 정도보호까지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런 관련된 어휘들과 같이 매치해서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대 문장 성분은 중국어 공부에서 비단 쓰기뿐만 아니라 독해와 듣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대 문장 성분의 정확한 어순과 그리고 특수 문형의 어순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커스 교재에 있는 너무 중요하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쌤, 제가 급한데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복습하실 때 독해 제1부분과 쓰기 제2부분의 어휘를 싸그리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제일 외울 수만 있다면 문장으로 외우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그 어휘들이 독해 그리고 듣기에 자주 언급되는 제시험으로 쉽게 문제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가 중요하다면 독해 제1부분과 2부분을 다시 암기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프린트, 선생님의 오셈의 자료를 100% 활용해 보신다면 쓰기 영역과 독해 영역과 당연히 듣기 영역도 자신 있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총평 강의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자, 아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2018년 우리 해커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의 큰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시험을 볼 때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고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2019년
우리 1월 12일부터는요.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했던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그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시험을 볼 수 있는 우리 고사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월 12일 HSK 시험 보실 때는요, 우리 대행 기간이 있습니다.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시면 우리 1월 12일 시험 고사장으로 해커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제는 학우님들, 같이 공부했던 학우님들과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이런 환경에서 시험을 보신다면 훨씬 더 200%, 3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다양한 콘텐츠로 2019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 미리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祝大家圣诞节快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祝大家新年快乐. 남은 우리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19년 해커스에서 더 열심히 열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